오늘 리뷰는 바로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 15번 캐벌리어 아이프리드.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해서 대활약을 펼친 그 옵션 장비입니다. 지고크의 스트라이크 루즈의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시까지 서포트 메카로서 톡톡한 활약을 보여준 그런 메카기도 한데요. 정말 많은 활약을 펼친 만큼 좀 모형화도 기대를 했었는데 지고크랑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서 동시 발매까지 됐습니다. 2025년 2월 22일 지고크랑 동시에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2,700엔, 국내 정가 32,400원입니다. 이 옵션 파츠 세트 시리즈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박스부터 HG 지고크 프리덤 버전과 동급 사이즈거든요. 두께도 동급, 넓이도 당연히 동급,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완성된 모습도 날개도 굉장히 크고요. 무장을 전부 다 전개했을 때 차지하는 면적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레일건도 들어있어요. 그 외에도 각종 조인트에다가 액션 베이스도 들어있으니까 상당히 풍부하게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레일건 하나 들어있거든요. 좀 한 2자루 정도 넣어주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 전부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옵션이니까 호환용 조인트 같은 것들 이것저것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티커 잠깐 보면은 일단 스티커가 두 종류라는 점이 좀 놀라운데, 호일실입니다. 레일건에 붙는 한 장의 스티커, 일반 호일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종이. 근데 플라스틱 실이 또 있어요. 이 캐벌리어 아이프리드의 카메라라든가 센서 부분에 부착을 해줄 그런 형태의 플라스틱 실입니다. 반사광이 장난 아니죠. 방금 본 스티커가 이 회색과 흰색 이외의 컬러들을 담당을 해줍니다. 레이건의 빨간색이나 캐벌리어 아이프리드의 여기 이 중심 부분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차근차근 순서대로 볼까요? 일단 레일건도 그렇고 캐벌리어도 그렇고 각각의 전용 조인트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볼 건 CJ35식 레일건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HGC 겔구그 조립할 때 있었던 그거랑 똑같이 생겼고요. 스티커 사용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가지고 기존에 봤던 그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형이 달라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 디테일이나 패널 라인들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스티커는 이 센서를 아예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립 부분 이렇게 가동도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매한 다양한 HG들에 다 들려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맘 편하게 그냥 저스티스에 들려도 되고 데스티니에 들려도 되고 그렇죠. 무장을 들어보는 건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이 레일건의 핵심은 조인트에 있습니다. 자, 이 레일건에 사용할 수 있는 조인트가 무려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조인트 다 다른 기체용이에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앞기 조인트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조인트. 이거 인피니트 저스티스에다가 레일건을 수납시켜줄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을 끼우고 이 두꺼운 부분이 저스티스의 허리에 끼워주면 됩니다. 드디어 저스티스도 레일건을 들 수 있게 됐어요. 수납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거, 이번엔 조인트끼리 일직선이 아닌 서로 어긋나 있는 조인트, 이거 역시 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레일건 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 어디냐?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에 끼울 수 있어요. 이거는 허리에 장착을 하는 조인트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 조인트 중에 가장 큰 조인트죠. 요거 역시 이렇게 레일건에 끼우고, 이 반대쪽을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의 레일포에다가, 그러니까 사이드 스커트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는 조인트예요. 그러니까 작중에 나온 것처럼 왼쪽 스커트와 허리 뒤쪽에다가 다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번엔 조인트끼리는 수평인데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서로 어긋나 있는 조인트입니다. 이거는 어디냐? 짜잔, 이렇게 끼우고 데스티니 건담 스펙2 허리에 끼울 조인트입니다. 드디어 데스티니도 레일건 수납할 수 있다. 마지막 조인트, 끝에 부분이 좀 얇은 조인트죠. 얘는 이 얇은 부분이 이렇게 레일건에 끼워지면 되고요. 두꺼운 세로 조인트인데 이건 갱 슈트롬에다가 끼울 수 있는 조인트입니다. 어디? 허리에다가. 뿐만 아니라 이 조인트는 갱 슈트롬의 빔 라이플도 허리에 낄 수 있게 해주는 조인트예요. 레일건과 호환되는 거죠. 작중에선 레일건을 쓰진 않았으니까 굳이 따지면은 이제 빔 라이플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에도 빔 라이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인트를 사용할 4인방을 소환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 시계 장착해봅시다. 백팩이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잠시 빼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주고, 거기다가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2자루를 장비하니까 제가 HGC 겔구그 메낙스에서 하나 빼왔습니다. 동시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허리부터 캐벌리어에 들어있는 허리 조인트 이용하면 이 얇은 부분에 끼울 수 있게 되는군요. 요렇게 무슨 요렇게 허리에 장착을 하고요. 이번엔 사이드 스커트용 조인트 이용을 해서 이게 끼워질 때 살짝 사선으로 끼워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왼팔 들고 이 자리에 장착. 자, 이렇게 2자루 레일건 수납해봤습니다. 뭐랄까 역시 크네요. 많이 크네요. 특히나 허리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사이드 스커트께 너무 두꺼워가지고 팔 차렷 불가능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네요. 다음은 인피니트 저스티스. 역시 조인트를 가지고 껴주고 허리 뒤로 가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느낌 좋은데요? 근데 역시 애니메이션 비율은 이거보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나 수납됐을 때 작화상 되게 짧았어요, 레일건이. 근데 이게 엄청 길어져가지고 이게 느낌이 애니메이션과는 사뭇 다르긴 합니다. 확실히 길긴 하죠. 자, 다음은 데스티니 건담 스펙2입니다. 역시 좀 얇은 쪽을 레일건에 끼우고 조금 더 두꺼운 쪽을 데스티니 건담 허리에 가서 장착을 시켜줍니다. 짜란! 느낌은 역시 나쁘지 않거든요? 단지 이제 레일건이 두껍고 길다 보니까 날개가 좀 이렇게 사선으로 뒤로 들려야 편안하게 장착이 된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에서 봤을 때 느낌은 확실히 끼울 때마다 느끼지만은 이제 레일건의 앞부분이 매우 길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다음은 그냥 슈트롬입니다. 일단 매뉴얼 상의 느낌으로 가볼까요? 먼저 요겁니다. 본인의 빔 라이플을 원래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에만 끼울 수 있었는데 옵션에 추가된 조인트를 활용을 해서 반대쪽에 이 얇은 구멍 쪽에다가 이 조인트를 끼우고 이걸 허리에 있는 구멍에 맞추는 겁니다. 허리 구멍이 세로로 긴 형태여가지고 기존 조인트로는 이렇게 못 맞췄죠. 기존 조인트로만 이렇게 세로로 서버렸으니까. 그래서 빔 라이플을 이제 허리에 수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조인트 규격이 같으니까 아까 봤듯이 레일건을 여기에 같은 방식으로 장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중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냥 슈트롬도 레일건을 장비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레일건 한 자루 넣어주는 건 좀 부족한데? 2자루 넣어주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런너도 한 장짜리인데 그 하나 더 넣어주지. 아무튼 이렇게 레일건 호환도 살펴봤네요. 캐벌리어로 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캐벌리어 아이프리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조인트부터 좀 설명을 합시다. 아무래도 너무 거대하니까. 먼저 메인으로 사용할 조인트 2개입니다. 왼쪽은 지고크 또는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이 사용할 도킹용 조인트, 오른쪽은 스트라이크 건담 계통이 사용할 도킹 조인트입니다. 뒤쪽이 두꺼운 사각형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 내부에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형식이고요. 또 다른 도킹 조인트인데 딱 봐도 많이 본 조인트다 라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144분의 1 스케일의 건프라가 여러 가지가 호환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환용 조인트입니다. 이걸로 퍼스트 건담을 끼워주든가 다른 건담을 끼우든가 다른 모빌슈트를 끼우든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캐벌리어 뒤쪽에 포란테스 이외의 다른 백팩을 호환하기 위한 조인트입니다. 밑에는 포란테스 조인트잖아요. 그래서 원래 캐벌리어에 장착되는 부분에 이 어댑터를 끼우면 뒤쪽에 이제 3mm 구멍이 생기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에일팩을 달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하나는 지고크용 백팩 호환 조인트입니다. 지고크 등이 이렇게 포란테스용 등이다 보니까 뒤쪽에 3mm 구멍을 만들어주는 조인트예요. 아마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란테스 본체 전에 그 밑에 있는 액션 베이스 7입니다. 아무래도 캐벌리어가 많이 크다 보니까 전용 베이스로 넣어준 형태죠. 자, 그럼 캐벌리어 아이프리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큼지막합니다. 이게 상상 이상으로 사이즈가 커요. 좀 많이 커요. 특히나 날개를 펼쳤을 때 유독 커요. 이게 거진 느낌으로만 치면은 거의 GN함즈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사이즈. 오히려 날개 때문에 가로 사이즈는 이쪽이 훨씬 크죠. 거의 미티어급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쯤 되면.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납작하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좀 많이 큽니다. 사이즈가 놀랬어요. 먹선 넣었는데 패널 라인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사이즈도 한번 재봅시다. 쭉 재보면 사이즈가 날개 좌우 기준으로 한 41cm쯤 나오네요. 크네요. 앞뒤는 어떨까요? 임펄스4부터 날개 뒤쪽 끝까지 하면은 이쪽도 한 31cm, 2cm 나오는데요, 거의? 긴데? 진짜 크긴 크네요. 깜짝 놀랐네. 그럼 베이스 빼고 본체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까부터 이렇게 앞으로 쭉 튀어나온 이 친구는 사비토리 초고 임펄스4입니다. 발사하는 빔의 컬러는 마치 런처 스트라이크의 아그니 같은 컬러의 빔을 사용을 합니다. 양쪽으로 다 사용을 하는 형태고요. 디자인 자체는 그래도 어디선가 본 듯 하면서도 좀 납작하고 길쭉한 느낌이네요. 예. 디테일 자체는 되게 심플하죠. 정확히 딱 있을 것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안쪽으로는 가동을 위한 관절인데 여기도 패널 라인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이 아예 없진 않고요. 날개 같은 경우도 큼지막하게,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 흰색 부분 당연히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테일 자체는 심플한 편, 막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간단하게 C형 파츠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가동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편하게 내리고 들고 할 수 있고요.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임펄스4 빼보면 이렇게 밑으로 뺄 수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구멍 규격이 3mm입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끼울 수도 있죠. 근데 스탠드보다는 커스텀이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이 날개도 빼보면 여기도 겉에서 보기엔 구멍이 커 보이지만 그 안쪽으로 구멍이 좁아지거든요. 이 부분 역시 3mm 규격입니다. 그래서 3mm 규격의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들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 편하게 좀 활용을 하면 되겠다 싶은 거고요. 아까 봤듯 날개도 가동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이제 임펄스4 같은 경우도 내렸다, 들었다, 좌우로 돌렸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연결된 부분, 자립 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랜드라는 무장입니다. 쉽게 말해 미사일 런처인데요. 안쪽에 이렇게 6발의 미사일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게 특징이고, 이 해치 부분도 이 내부에는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어디든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이즈가 클 거면 미사일까지는 좀 분할을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이제 여기는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예. 디자인이야 각진 디자인 보기 좋고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디테일 들어가 있고, 뒤쪽도 심플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은 별도로 가동하는 건 없고요. 대신에 이 부분 역시 이 밑으로 빼보면 마찬가지 앞뒤로 구멍이 3mm 구멍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또 커스터마이징에 이용할 수 있고요. 이 미사일이 달려있는 이 부분 역시 이렇게 빼보면 안쪽 구멍이 3mm, 이 조인트도 그러니까 다 3mm란 소리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동일하니까 생략하고 바로 머리 부분으로 옵니다. 여기가 플라스틱 스티커가 적용된 포인트죠. 예, 각종 센서나 카메라 이런 게 탑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분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까지 전부 다 반짝반짝 빛 반사가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주변 내부로도 디테일들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요. 내부가 밋밋하면 또 심심했을 텐데 아주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리 봐도 그 드라고나에 나오는 그 캐벌리어다 하는 포인트 중 하나죠. 생긴 게 그냥 거의 빼다 박아가지고, 심지어 이름도 둘 다 캐벌리어야. 아이고. 감독님이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은 그냥 장면 나오는 부분들이 다 그냥 드라고나에 나오는 부분들이더만요, 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도 추가 외장이 달려있죠. 이렇게 앞면을 방어해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외장입니다. 여기도 스티커, 플라스틱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요. 안쪽으로, 이 안쪽 공간으로 모빌 슈트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 바깥쪽 역시 패널 라인들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디테일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내부 마찬가지로 외장 내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감상할 수 있고요. 이 안쪽 역시, 그러니까 캐벌리어의 이 바닥면이죠. 이쪽도 디테일이 막 엄청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 슈트를 고정하기 위한 조인트입니다. 이 커다란 사각 구멍에다가 아까 봤었던 모빌 슈트를 고정하기 위한 조인트들을 여기다 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인트 자체는 앞뒤로 전진,
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에 가서 맞춰주면 되는 형태고요. 안쪽에 돌기가 있어서 지금 한 클릭 한 클릭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형태죠. 소리도 막 들리죠. 그래서 뭐 각도 맞추거나 위치 맞추는 건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조인트 자체도 자세히 보면은 안쪽에 웬 C형 파츠가 좀 보이고 이 안쪽에 뭐 이렇게 플라스틱 바가 몇 개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느 위치에 가서 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프레임이 고정되는 형식입니다. 각도가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 중간 파츠의 앞부분을 이 뒤쪽 구멍에 맞춰서 이걸 끼워주면 이렇게 끼우면은 모빌 슈트를 선체로 고정을 하는 거고요. 다시 락을 풀고 조인트를 들고 완전 눕혀서 이렇게 완전히 쭉 앞으로 밀면서 조인트를 최대한 앞으로 위치시키면 이러면 이제 모빌 슈트가 엎드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위치 조정하는 거를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도 한번 볼까요? 캐벌리어의 옆 라인, 이 동그란 디테일 3개, 이것도 원래는 색깔이 좀 있어야 돼요. 분할이 완전히 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뭐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내부도 큼지막한데 좀 분할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포인트고요. 옆부분으로는 멋진 형태의 디테일과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앞에서 봤던 디테일도 좀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추진 장치와 날개가 보입니다. 뒤쪽 날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하 가동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회전만 가능하고 역시 날개 디테일 자체는 뭐 과하지 않게 어느 정도 적당히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개가 이렇게 날개가 접히게끔 되어 있고요. 작은 날개 부분도 패널 라인 그리 많지 않죠. 깔끔한 형태의 조립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뒤쪽에 추진 장치들, 스러스터 디테일들, 내부 디테일 이런 거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력이 굉장히 좋게 묘사가 되잖아요, 이 친구. 그걸 뒷받침해줄 거대한 스러스터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스러스터 바로 위에다가 포란테스가 장착이 됩니다. 지고크랑 저스티스에서 봤던 그 구멍 2개죠. 그래서 딱 규격에 맞게 되어 있으니까 끼울 수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외장, 좌우에 돌기가 살짝 있는데 이걸 손톱벌이 삼아서 이렇게 빼주면 4mm 규격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액션 베이스 6에 보면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별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스탠드 베이스에 끼워지는 부분이 규격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캐벌리어 위에다가 모빌 슈트를 세울 때 쓰는 구멍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액션 베이스 7 거는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앞쪽으로 이렇게 덕트 디테일 흰색으로 분할되어 있고요. 외장 자체 디테일들도 패널 라인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무장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76mm 연장포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약간 저스티스의 선회 포탑 같은 느낌으로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회전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빼보면 이 친구도 3mm 규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 여기도 뭔가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캐벌리어 자체를 액션 베이스에 올릴 때는 2가지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내부에 있는 3mm 구멍 하나랑 뒤쪽에 있는 3mm 구멍 하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앞쪽 걸 이용하면 되지만 이 모빌 슈트랑 도킹을 했다 그러면 뒤쪽 걸 이용을 해야 해요. 근데 뒤쪽 걸 이용하잖아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스탠드가 버티기 힘들어 하거든요. 심지어 모빌 슈트까지 있으면은 이 조인트까지 꺾여버려요. 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그래서 모빌 슈트를 도킹시키고 액션 포즈를 취하거나 할 때는 모빌 슈트용 스탠드를 따로 또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캐벌리어 아이프리드 도킹을 해봐야겠죠. 먼저 메인으로 나왔던 지고크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지고크도 그리 작지만은 않다 느꼈는데 압도해버리는데 사이즈가 일단은 포란테스부터 도킹을 시켜볼까요? 일단은 지고크한테서 빼내서 포란테스를 수평으로 좀 만들어주고 쫙 펴주고 아니지 기수는 접으면 됩니다. 기수는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날개만 수평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대로 뒤쪽으로 가서 도킹 끼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냥 도킹이 돼버렸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처럼 일단 뒤집어 쓰는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눕히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스탠드 제거 외장을 펼치고 이 구멍에다가 지고크 및 저스티스용 조인트를 껴줍니다. 이렇게 조인트가 위에 배치되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 조인트를 이 뒤쪽 C형 파츠에 끼워서 고정, 락 걸고
일단 조인트를 뒤로 빼놓고 낍시다. 끼고 앞으로 밀면 돼요. 그대로 지고크 등으로 가서 도킹 시키고 살짝 앞으로 들면서 레일을 앞쪽으로 좀 밀어줍니다. 살짝. 이렇게 하고 날개 접고 임펄스포 접고 뒤쪽 날개까지 다 접고 당연하지만 자립 힘듭니다. 베이스를 써줘야 하고요. 이럴 때 동봉된 베이스 이제 뒤쪽에 껴주고 높낮이 조절을 좀 해서 짠! 완성! 어메이징 지고크! 시드 프리덤 버전. 방금까지의 지고크는 그냥 지고크였다면 이쪽은 어메이징 지고크입니다. 이 캐벌리어 아이프리드가 도킹된 상태의 모빌 슈트를 어메이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름은 지금 어메이징 지고크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죠? 빌드 시리즈의 무언가가 떠오르죠? 그럴만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게 뭔 소리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면 먼저 보고요.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좀 로우 앵글로 봤죠? 자, 이게 첫 등장입니다. 이게 이제 키라의 시선에서 바라보던 그리고 지고크의 도킹되던 모습 하면서 아크엔젤 크루도 같이 있어요 하면서 키라가 탑승가라고 탈출을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눕혀볼까요? 눕히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잠시 조인트 빼주고 락을 풀 때는 그냥 조인트를 뒤로 한번 슬쩍 밀면 락이 풀립니다. 이렇게 하고 중간 조인트 밑으로 내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완전 밀어주는 그런 형태. 이렇게 하고 조인트를 다시 끼워주고 이렇게 밀면 가장 안쪽이 락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조인트를 다시 끼우고 도킹했으면 역시 살짝만 앞으로 좀 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엎드린 형태도 완성을 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약간 순항 모드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 이 조인트가 뒤에 꽂혀있는 상태인데 스탠드가 앞부분이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혹시 이 상태로 전시할 거라 그러면 어떤 식이든 좋으니까 지고크 쪽을 모빌 슈트 쪽을 좀 지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쪽이 좀 무거운 게 아니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작중에 나온 대로 액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라크스를 구출할 때 이렇게 미라즈 콜로이드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그냥 막 빔을 쏘면서 교란도 하고 라크스도 구하고 했잖아요. 그 장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액션 포즈 취했을 때, 그러니까 모빌 슈트가 서 있을 때는 뒤쪽 공간이 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앞쪽 조인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이제 꽂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면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액션 포즈 취해봤는데 지고크의 활약은 일단은 여기서 끝이죠. 이 뒤론 뭐가 된다? 저스티스가 된다. 일단은 저스티스 역시 동일한 조인트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등 규격이 똑같으니까요. 그대로 활용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세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어깨가 들어갈 공간이 안 나와요. 어깨가 그대로 밖에 노출되면서 걸려버립니다. 대신에 작중 마지막 장면처럼 이렇게 눕혀주는 건 가능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눕혀서 카가리에게 가던 그 모습을 만들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가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엎드려줄 수 있어요. 지고크 들어갔을 때는 내부가 꽉 찬다는 느낌이었는데 저스티스 들어가니까 되게 아늑하네요. 자, 이제는 우리 오부의 수장님 태울 시간입니다. 스트라이크 루즈를 태워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이러면 이제 조인트를 바꿔줘야죠. 지고크 조인트를 떼고 이렇게 선 상태에서도 이게 조인트 위치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 끝에 있는 바를 앞쪽 C형 파츠에 끼워서 이 조인트를 수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지고크는 등이 살짝 사선이어가지고 각도가 좀 다르고요. 이렇게 하고 스트라이크용 조인트 장착해서 루즈 도킹하고 서서 앞으로 살짝 전진. 근데 이대로는 당연히 못 서니까 스탠드를 활용을 해서 어메이징 스트라이크 루즈 완성! 이때도 이름 앞에 어메이징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스트라이크 루즈. 근데 키가 작아서 이게 날개가 다 안 접혀요. 약간 사선으로 걸립니다, 땅에. 애니메이션처럼 딱 맞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어린애가 아빠 옷 입은 그런 느낌? 느낌은 좋은데 말이죠. 물론 눕히는 것도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아까 세우는 거는 조인트 위치가 좀 달랐잖아요. 눕히는 건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작중에 나온 모습처럼 루즈도 눕혀서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거의 완전히 가려지는 느낌인데요. 생각보다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느낌이 더 세네요. 자, 그러면 액션 베이스 6의 조인트, 이 스탠드를 가지고 와서 위에다가 모비슛을 태워봅시다. 저는 처음에 아니 파툼 어디 갔어? 하면서 좀 아쉬워했었는데 캐벌리어가 파툼의 역할을 해주는 형태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을 캐벌리어에 태워봤습니다. 마지막에 레퀴엠 부수러 갈 때 이렇게 타서 가더라고요. 저거 하면서 놀랬어요, 처음에. 파툼 어디 갔나 했더니 오히려 강화돼서 둘로 나뉘어진 거였어. 격투나 기본 공격은 포란테스에 남겨놓고 타고 다니는 거는 캐벌리어에다가 준 느낌이랄까요? 물론 뭐 설정상으로는 포란테스는 뭐 오토리팩이 발전형이다 뭐 아니면 뭐 그런 거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파툼의 온기가 남아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뒷모습도 이렇게. 원래 저스티스는 백팩을 탈 때는 등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탔는데 등에도 뭐가 있으니까 되게 볼륨감이 큰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호환용 조인트들 몇 가지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뒤쪽에 3mm 구멍을 만들어주는 호환 조인트. 포란테스가 끼워지는 부분에 끼워주면 되고요. 뒤쪽에 3mm 구멍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뭘 끼울까요? 바로 에일팩. 짜란. 근데 이러면 추진 장치를 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작중이 안 나온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작중에서는 루즈가 타고 있는데도 이 에일팩을 끼우고 있는 건 아니고 뒤에 그냥 오토리팩이 따라다녀요, 얘를. 이런 이유에선가? 그런 건가? 근데 커스터마이징 요소는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본체를 탑승시키는 조인트, 요거 좀 써보도록 합시다. 이거 뭐부터 써보지? 쓸 수 있는 게 좀 있는데 이제 꺼내놓은 거 몇 개 해볼까요? 먼저 스트라이크 프리덤 20. 이게 백팩을 전부 떼어내면은 규격이 그거거든요. 호환 규격. 요거 써봅시다. 자, 완성! 어메이징 스트라이크 프리덤 20. 인데 어깨가 역시 걸리네요. 눕는 건 가능하겠는데 세우는 건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다음 타자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 얘도 백팩 다 떼어내면은 그 규격이거든요. 그대로 또 장착. 완성! 어메이징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 요거 좀 재밌네. 다음은 데스티니. 완성! 어메이징 데스티니 건담. 좋은데? 다음은 강슈트롬 해볼라 그랬더니 강슈트롬은 등 구멍이 하나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루즈가 쓴 거 가지고 오면 되지롱. 완성! 어메이징 강슈트롬인데 역시 어깨가 넓은 애들은 간섭이 상당히 생기네요. 딱 스트라이크 건담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쏙 들어가는 한계. 마지막은 지고크 등에 3mm 구멍을 만들어주는 호환 조인트. 이대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죠? 다른 거 호환할 건 없고 딱 한 개 해보고 싶습니다. 완성! 마이티 지고크! 이걸 해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미치겠네. 이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별 기대 안 했는데 왜 은근 잘 어울리지? 요거 좀 귀엽네. 재밌다. 자, 마지막은 지고크와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을 한꺼번에 태운 상태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뒤에 포란테스도 하나 더 달아놨어요. 지고크랑 인저 있으면 이렇게도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 15번 캐벌리어 아이프리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레일건도 들어서 각종 조인트로 호환도 할 수 있고 캐벌리어도 굳이 지고크나 루즈에 국한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달 수 있고 지금처럼 동시에 전시도 가능하고 맘 편하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사이즈가 큰 건 좋은데 가격대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거. 2,700엔? 국내 정가가 3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외형 보면서 얘기했지만 아쉬운 부분들, 분할을 조금 더 해주지. 크게 바라지도 않고 그냥 미사일 하나, 옆에 있는 거 구멍 몇 개, 이렇게만. 그렇게만 하면 거의 완벽하지 않나, 색깔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남긴 하는데 그래도 이 볼륨감이라든가 이 플레이 밸류 생각을 하면 재밌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